뉴스킹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킹스맨 오늘도 2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석원 YTN 앵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천하람 변호사는 뭐 요새 이발 안 하고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좀 자르긴 잘라요. 장발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혁신위원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혁신위원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 혁신위원 얘기입니다. 네, 소개해 바로 주시죠. 혁신위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성격 두고 의견 대립 격화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당내에서 공천 룰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혁신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 일부가 추천을 미루면서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당내에서는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을 다루는 건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과 총선이 1년 반 넘게 남았고 1년 뒤에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내 분란만 키울 소지가 큰 이 공천 이슈를 굳이 손대야 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친윤계에서는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혁신위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에 대해서 이 대표가 혁신위가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처럼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정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서 했습니다. 자, 배 최고위원의 발언을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천하람 혁신위원 1호님. 1호 맞죠? 1호. 네, 근데 뭐 아직 임명장을 못 받아서 혁신위원 진 느낌이긴 한데요. 느낌인데. 이게 네. 이것도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배 최고위원이. 뭐 일단 모든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다 있죠. 그 그렇죠?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네. 혁신이 그 출범 찬성했었는데 공천을 다룬다는 얘기는 없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천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 의식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아직 총선이 뭐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천 제도를 좀 손보겠다라는 정도인데 글쎄요. 뭐 조혜진, 주호영 이런 공천 학살을 경험해본 의원들은 또 반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필요하다. MB계 의원이었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까지 반발하실 일인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배 최고위원이 그 친윤계 의원 모임이죠. 민들레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민들레 이거 사적 모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니리라 믿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준석 대표만 지적한 게 아니고 사실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 이 민들레에 속하지 못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말은 안 하지만 조금 불편한 생각 갖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를 타겟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민들레 모임 비판할 때 자잘한 사조직이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이번에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혁신이 가지고 또 비판할 때 자잘한 사조직이다 이렇게 워딩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주목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네, 티키타카일 수 있겠죠. 자잘하다는 말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민들레 그 모임이 나중에 출범을 한다면 지금은 정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이준석의 혁신이 그리고 친윤계의 민들레 이것도 개파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혁신위가 이제 다행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천된 분들이 뭐 한무경, 김미애, 서정숙 뭐 이렇게 등등으로 되고 있는데 보도가 됐습니까? 예. 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준석 대표 측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또 왜냐하면은 그 지금 저희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모두가 다 이준석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건성동, 뭐 정미경, 조수진, 뭐 배현진 이런 분들이 다 각자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혁신위는 애초에 이준석의 혁신위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구조 자체가. 네, 민들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뭐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면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아직까지는 수면 밑에 있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 혁신이 두고 당내에서 이제 비판을 계속 이어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력은 좀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혁신 던졌을 때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최재형 위원장 또 우리 천하람 1호 혁신위원 얘기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 끌어지는 모양새고 비판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갈까? 지금은 의문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그 딱 결정적인 시점이 공천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얘기. 네, 근데 모든 혁신이라는 거는 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 얘기하는 뭐예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발이 없는 개혁이라는 거는 무의미한 그냥 말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여기서 살짝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섞자면은 좀 하십시오. 예.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본인들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어떤 타자를 비판하는 것만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면은 네. 그럼 국민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대로 된 혁신이다, 개혁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저희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이라는 아니면 공천에 있어서 지분이라는 이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뭔가 의미 있는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들레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용호 의원은 소나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늦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 민들레는 어떻게 우리 천하람 변호사 보십니까? 네, 이제 뭐 그 장마도 있으니까요. 예, 또 비가 오래 내리는 때도 또 있죠. 뭐가 또 예. 설전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용호 의원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소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마다. 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좋다면 네. 윤석열 정부 끝나고 만드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열 끝나고요? 정부 끝나고 나서 5년 윤석열 이후에?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의 정말 순수한 친목 모임으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네. 정부가 힘이 있을 때 그 정부에 몸담았던 소수의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거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참여 못하는 분들은 배제당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친이 친박 이런 논란을 굉장히 세게 겪었던 당이기 과거에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네, 아직 임명장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자, 박세권 앵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 봉화 방문의 무속인 동행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 방문 당시에 동행한 인물이 무속인이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대학 교수인 지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아마 잘 아시는 분인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지인은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 교수로 알려졌고 부산대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속 얘기. 네. 이게 잠잠할 만하면 또다시 얘기가 돼요. 무속이 이제 어쩌면 꼬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어느 정도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무리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 무속 꼬리표가 오히려 떼질 수도 떼질 있겠다. 수도 있다. 이게 네, 무리하다. 저는 무리하다면 실제 사실이 아닌 거를 이제 그렇죠. 지금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네. 뗄 수는 있을 것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제 무속 얘기는 지금 잘못된 얘기인 것처럼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할 때마다 뭔가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거든요. 그 이유도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일단 그 궁금증이 아직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최근 비춰지는 그 모습과 네. 과거에 우리가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녹취록을 들었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정제된 이미지라면 네. 그 녹취록은 굉장히 좀 털털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격이 없는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반된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들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관심도가 더 계속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행보 관련해서 원래 이제 후보 시절에도 조용하게 내조하겠다라고 했고 좀 여론조사도 내조 쪽이 좀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가 이게 적절할지 영부인 역할로. 저는 참 이게 선을 긋기 어려운 건 네. 맞습니다. 공식 행사 이제 꼭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외국 정상과의 만찬 이런 거는 가셔야 되겠죠. 네. 뭐 특히 부부 동반 행사라면은.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과거에 이제 전 영부인들을 만나시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냥 조용히 만나고 나중에 얘기하는 네, 거. 그냥 스틸컷 몇 장만 그냥 공개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약간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 문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김건희 여사가 많이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느낌을 대중에게 주는 거는 저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다. 네. 자, 박 앵커. 예. 한편 그 김모 교수 예. 이분이 코바나 콘텐츠 전문을 맡고 있네요. 네, 충남대 교수로 밝혀진 김모 교수가 충남대 무형학과 교수직 하면서 동시에 코바나 콘텐츠 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봉하마을 방문 취지와는 관련 없는 지인이 뭐 대통령 경호처의 공식 경호까지 받으면서 일정을 소화한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거센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와 함께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 통해서 김 교수를 무속인이라고 공격했다가 아니라고 하니 이제 사적 인물이라고 공격하는 건 뭐냐면서 비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자, 천 변호사님. 네. 이 김모 교수 이분 최측근은 맞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한테. 네. 맞나요? 뭐 저도 김건희 여사랑 친한 건 아니라서 제가 뭐 두 분이 아니 그 최측근인지 자리에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옆에 쫙 가가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정도면 최측근은 건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공적 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공개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이나 뭐 최측근을 대동하는 게 이 국민 눈높이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과연 못할 일인가?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권양숙 여사와 뭐 비공개 환담을 나누는데 배석을 한다. 이러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묘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묘비에 참배를 하는 것은 사실 뭐 어떤 국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인이 뭐 동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지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공적으로 차를 보내줬다거나 경호실에서 네. 뭐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에 그 지인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 한은 예. 저는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 반응이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천 변호사님? 예, 뭐 일단 뭐 아주 뭐 크게 당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선거 때도 이런저런 의혹 때문에 사과도 했었고 대국민 네. 사과도 했었고 네. 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제2부속실까지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대중들에 의해서 과하게 소비되고 또 과한 공격의 대상 무슨 뭐 귓불 성형이니 뭐 이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좋으냐라고 하는 우려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통령 집무실 새 이름이 결정이 됐는데 반전입니다, 결과가. 네, 집무실이 뭐 새로운 집무실 이름 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 새 이름 정하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기로 제 했습니다. 머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딱 생각하면 용산 대통령실 아니냐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네, 강인선 대변인이 새 이름 위원회가 최종 회의 열고 2시간 가까이 토론 벌였는데 네. 새 이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년간 사용된 청와대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번 결정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뭐 합당한 이름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지난 10일인가요?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하면서 그 공무원 이름 다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얘기했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혹시 두 분은 최종 후보 그 이름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던가요? 저는 국민의 집. 예, 또 저는 있었던 거. 저도 다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국민의힘하고 좀 비슷해서 국민의 네, 그러니까 집. 국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저희 당에 일단 명칭에 국민이 들어가고 뭐 민음 청사 바른누리 이런 것도 다 좀 약간 너무 좀 유치한 느낌이 있어요. 바른누리 같은 경우는 뭐 바른미래당이랑 새누리당 합쳐놓은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용산 대통령실 깔끔한 것 같고 좀 더 추격하다면 용산 청사 뭐 이 정도로 쓸 수도 있지 저 않을까. 용대실. 용대실 너무 좀 이상해요. 그것도 네. 용화대라고 또 우리 기자들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용궁이라고도 요새 하더라고요. 용궁이라고. 네. 근데 그것도 중국 집 이름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 후보가 이태원로 22랑 국민청사 네. 2개 올라갔는데 예. 이태원로 22도 뭐 특정 그 지역
이름, 그 예. 지역 명칭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국민청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청사, 국민의주, 국민의힘 뭐 다 비슷한 이름을 떠오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이렇게 공모를 했으면 어지간하면 뭐라도 하나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기도. 그러게요. 한데요. 제가 그냥 대통령실로 응모를 할 아니 거예요. 누구라도 부탁을 해야지 이거 쓸 것 같으면 야 예. 저기 누구 천하람 위원장한테 예. 니라도 좀 올려달라. 그 대통령실이라도 하나 좀 여러분 너무 올려봐라, 간단. 이렇게. 제 머릿속에 딱 한계가 이 정도거든요. 용산이잖아 지역. 그렇죠. 네. 대통령 일하는 집무실이잖아요. 데니까. 네. 올라갔어. 아, 선정을 그건 넣을 했어야 걸 되는데. 그랬네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성호 마이트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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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